230도 시작인데요. 노의원위원회 2024 정기위원회 상정 안건위로 2024년 사업 결산 감사보고 승인권, 안건 2호 2024년 사업계획안 심의권, 안건 3호 2024년 예산안 심의권, 그다음에 안건 4호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이렇게 잘못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일 처음에 우리 저 있는 대로 안건 4호는 감사 보선했건 4호, 안건 5호는 사무실 비용 마련 보고 운동했건 이렇게 해서 안건 6호, 5호까지 선정을 해서 다루고 6번째 기타 도의 7번째 대리인 체포 이 순서대로 했습니다. 오늘 앞에 처음에 했는데 되게 잘못돼서 그러니까 안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즘 오타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안건 1호 2023년 사업 결산 감사 보고 승인했건, 안건 2호 2024년 사업 계획안 심의했건, 안건 3호 2024년 예산안 심의권, 안건 4호 감사 선임했건, 안건 5호 사무실 기금 마련 모금 운동했건, 기타 도의 대리인 채택 이 순으로 안건 1호부터 5호 안건까지 1번 상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1호 2023년 사업결산 감사보고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23년 사업결산 감사보고의 건을 잘 들으셨죠? 워낙 자세히 설명도 하고 해서 질문도 없고 이의도 없습니다. 그럼 안건 1호 2023년 사업결산 감사보고 승인의 건은 이대로 통과해 주시면 되겠죠? 승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안건 1호 2023년 사업결산 감사보고 승인의 건은 원하는 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2호를 다루겠습니다. 2024년 사업계획 심의권을 승인합니다. 삼성에 와서 제안 설명 안건 2호 사업계획 제안 설명 주십시오. 이 233쪽을 보시겠습니다. 네, 2024년 사업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는 2024년 주요 정책, 2024년 사업계획 중에 조직확대 강화사업, 주요 행사, 수쟁사업, 위원회별 사업, 동아리 사업 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에 2024년 주요 정세가 있습니다.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로 구분해서 적시가 되어 있고요. 236쪽에 조직 확대 강화 사업, 이 조직 확대 강화 사업은 잠시만 제가 이거 정세 분석은 유인물로 이렇게 자료를 참조해서 보시고요. 이런 정세는 그다음에 두 번째 농림위원회 사업계획 안 중에 첫 번째 조직 확대 강화 사업은 첫 번째 조합원 확충 및 조직 강화 사업 계획을 그동안 오랫동안 농림위원회에서 도움을 해오신 윤명선 교육위원장께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안을 제안을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력이나마
교육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 윤명선입니다. 유동위원장님께서 우리 조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설명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여기 계시는 동지들은 다 한결같이 우리 조합이 발전되고 잘 되기를 학술고대 참 힘으로 기도하시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조합원 확충 및 조직 강화 사업 계획안의 사업안에 대해서 제안을 이게 지난번 중집회의와 상집회의에서 다 승인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거기에 그 자료상에 238쪽 그쪽까지가 그렇죠? 그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 외적인 것을 잠깐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희망 유니온이 금년에 10년 차를 맞이했고 이제 11년 차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조합을 처음 창립하셨던 염성태 지도위원님 이하 많은 선배 동지들이 오늘 10년을 버텨주셨고 정말 험난한 세월을 10년 동안 지켜주신 덕에 현 집행부가 이 현 조합원 600여 명이라는 그나마 조합비를 상시적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조합원은 약 5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 열악한 속에 그야말로 한국 최대의 세대별 노후희망 유니온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나간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한 300여 쪽의 이 자료로 사업을 했다는 자체에 저 자신 큰 자랑과 염치를 동시에 느낍니다. 염치 없음을 동시에 느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잠깐 그 기록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벌써 작년 말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9%를 넘어섰습니다. 얼핏 숫자로 보면 1,000만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인 조직을 갖고 있는 단위로서는 단위 노동조합으로는 노후희망위원이 유일합니다. 정부의 햇빛 속에서 시혜적 혜택을 보고 있는 대한노인회가 그중에 약 100만을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주적이지도 못하고 조직적이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정부만 바라보고 시혜만 해주기를 바라는 그 시혜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생적으로 태어났고 자주적 입장을 가지고 자립하고 있는 10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 10년 세월이 우리 동지가 10년 세월에 600여 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만 보다 더 우리가 좀 자주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임한다면 노령 인구 1,000만 중에 600명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숫자입니다. 이 600명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가히 어느 정당이 어느 단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오로지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자랑이고 우리만의 희망입니다. 이래서 지난번 김국진 위원장님께서 조합원 만명 시대를 열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셨고 각 본부장님들도 역시 그런 말씀을 의욕적으로 하셨지만 실제 이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우선 6월 말까지 1일 배가 운동하자 500명을 6월 전반기에 1,000명 만들고 1,000명이 된 뒤에 연말까지 6개월 동안 한 번 더 힘차게 배가 운동을 해서 2,000명 시대를 열자. 그러면 2,000명이 되면 1만 명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 과제에서 세밀하게 계획 세우지 못했고
실천을 의무적으로 사명감으로 받아 안지 않았던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계신 교합원 우리 대의원 동지들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지난 10년이 우리가 겪어온 고난의 시기였는데 이제 금년 말까지 2024년 말까지 2,000명을 만드는 영광의 시기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명감을 갖고 뛰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규군이 없습니다. 정규분이 없습니다. 정규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전부 각자 생업에 또는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조합원이 조합원 얼굴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히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릴라전 하면은 정말 마오가 1등이고 호치민이 2등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정규군 갖고 승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게릴라전을 통해서 국민당 정부를 장애덕을 물리쳤고 중국 대륙을 통일했고 더 이어서 호치민은 세계 최강 미국을 굴복시켰습니다.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정규군이 없다고 해서 희망이 없거나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릴라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우리 그 당정 오늘 이 자리에서 힘있게 100억 운동에 대한 결의를 가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각 본조에서 수립해서 전반기 1000만 명 달성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0명이 되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2,000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생적 지구력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나 정치단체나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모든 영향력을 갖는 단체들이 저희들에게 연대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고 후원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 내 식구,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조합원을 하자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이것이 55세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55세 이하는 안 된다는 규정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부터라도 내가 목표를 못한다면 가족부터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지들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사관학교의 포병장교 출신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폴레옹이 폴시카 섬의 섬 촌놈이 사관학교를 시험을 보는데 논술 시험에 뭐가 나왔느냐? 지형, 지물, 병력, 화력 똑같다. 적군과 아군이 누가 이기겠는가? 이것이 논술 과제였습니다. 옆에서 과외받고 귀족들, 자식들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는 미국보다 훨씬 앞서가 있는 사관학교 전통인들입니다. 거기 포병장교 출신이죠. 열심히들 쓰는데 나폴레옹은 한자를 못 쓰고 무엇이 정답인지를 몰라도 휴대고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 5분에 조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나폴레옹 장학생 입학입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최후의 5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분, 그쪽이 이긴다.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만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한 가지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직이 정하면 우리는 한다. 내가 조직이 정하면 하면 우리는 한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먹 좀 주시죠. 조직이 정하면 우리는 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조직이 정하면 우리는 한다. 감사합니다.
조직 확대 강화 사업에 5분만 하신다고 했는데 5분도 하신 것 같아요. 이상 우리 오랫동안 그동안 운동을 해왔습니다. 공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 식대를 내고 하시는 그 조직 발전을 위해서 조직 확대 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사에서 시작해서 242페이지 사무 확보 계획까지 상충되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39쪽 다시 보시겠습니다. 2024년 주요 사업입니다. 행사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주요 행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 수련회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5월 어버이날 행사 추진하겠습니다. 조합원 단합대회 분부별 실시하고 그 거도에서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15 평화행진 10월 노인의 날 행사 노후희망 유니온 10주년 기념 청년 한마당 지구의 날 행사 정책토론회 그리고 제5기 임원 선거까지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투쟁사업입니다. 고용보험법 10조 2항 개정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요. 242쪽에 대한노인협법 개정 반대 투쟁 어느 정도로 이게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끝까지 함께 하기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사무국 활동 계획, 조직국, 교육국, 문화국, 대외협력국, 홍보국 지면 참조하시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각 위원회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하셨는데 각 위원회는 위원장들이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발표한다고 하셨죠. 시간이 괜찮으시면 자 정책위원회부터 사업 계획 설명해 주시죠. 이어서 교육위원회, 산업통일위원회, 웰다잉위원회. 안녕하세요. 정책위원장 박상학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동지들 짧게 처음 해주세요. 세게 되는 것 같습니다. 243쪽을 보시면요. 정책위원회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을 실제 정책을 기여할 수 있는 분으로 추구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 두 번째는 2025년 상반기까지 우리 노후희망 유인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내부 활동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의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사업계. 결정 이거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시. 네, 이렇게. 짧게. 네, 짧게 하겠습니다. 244쪽에 교육위원회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그 기획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씩 받으셨을 텐데 노후희망 유니온 기본규제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교육위원님들과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조합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1년 동안의 편집 작업을 끝내고 드디어 발간을 했습니다. 기본 교재를 다들 한 번씩 보시길 바라고요. 거기에는 꼭 조직 사업에 필요한 것들만 모았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 교육원을 전부 그 교재로 출연해가지고 엑기스만 뽑아서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좀 꼭 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있는 244쪽부터 245쪽 6쪽 중반까지 여기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금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중심 교육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방점을 찍고 있는 게 SNS를 통한 미디어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미 그 교육위원회 일부에서는 그 동영상과 교육 자료를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각 핸드폰으로 통해서 우리 기본 사업과 사업의 목적, 여러 가지 등등을 교육 자료화해
조사해서 올릴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평화통일위원회 박병훈 간사 네 설명을 제안하는지 통일위원회. 하나 유일으로 대체할까요? 예, 일부러 세우고요. 세 가지 사업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육성 사업 나오세요. 비율에 간단하게 했습니다. 일단 거꾸로가 된 쪽은 작년에 8.15 예, 우리 지금 평화통일위원회는 인천본부장을 그래서 다 하실 거예요. 노태우 위원장 다 평화통일운동에 아주 바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해보지 않느냐라는 점이 있었는데요. 올해 조금 조직을 좀 다듬어서 영입도 하고 그래서 8.15 행사를 우리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우리 노동이 나서 평화통일 문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해외에 미국에도 노동자가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데 우리 남북관계를 해외 노동자들도 같이 연대해서 평화통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 여론을 세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8.15 할 때는 우리가 주관을 했지만 제 단체들과 연대해서 무엇보다 또 우리가 그 졸업반이잖아요. 그 각계에서 나름대로 사회에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뭔가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 사회에 반영을 하기 시작했는가 8.15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각종 다른 단체를 하니까 거기와 연대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조합원들을 배려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정인숙입니다. 일대위원회에서는 올해 그 협동조합을 조직을 해서 그 교육 기금이 조금 있어야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 조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작년에는 강사 교육을 간단히 했지만은 올해는 이제 교재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좀 PPT나 이런 것들로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각 그 큰 노동조합의 퇴직자들이나 아니면 각 교회의 노인들 대상으로 또 뭐 일반 하여튼 지방자치나 이런 데서 조금 홍보를 해서 웰다잉 교육을 해볼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각 위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웰다잉의 기후정의위원회, 네, 기후정의위원회 상당히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 248쪽 보시겠습니다. 기후정의위원회 그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내의 움직임과 기후위기 관련 국내의 동향의 평가는 자료 참조하시고요. 노희망 유니온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 방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249쪽에 보시면 박스에 그 활동 방침과 구체적 실천 방안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워크샵, 기후환경에 대한 교육, 어떻게 생태 친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연대 활동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정보 전파와 교육, 사회적 책임 강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규정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 250쪽 보시겠습니다. 동호회 그 활동 계획인데요. 자문탐, 맨발의 청춘, 노유수담회, 희망 풍물패, 희망 텃밭 저희 노동조합의 5개 동호회 활동 계획입니다. 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희망 유니온 부설 기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고령노동자 권익센터, 고령노동자 취업지원센터, 고령사회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있는 뭐 고령노동자 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에 그 본부 사업 계획인데요. 일단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본부장님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본부 사업 계획은 규약과 규정에 의해서 네. 각 본부별 총회를 통해서 이미 결정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이라기보다는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들이 2024년 본부 사업 계획은 2024년 53쪽에 2024년 노후망의 수용 사업 계획 255쪽에 인천본부 사업 계획 경기 2258쪽 노후희망형 경기국공부 사업계획 24년 노후희망 경기남본부 사업계획 유인물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특히 지금까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응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잘 설명을 워낙 그 사업위원회에서 나와서 집중해 주실 거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2020 사업 계획을 질의응답 차원반 토론 거치고 이 없으면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 논의안건 제2호 안건 2020 사업 계획안 12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사업계획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24년 예산안 심의권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안은 사무 총장께서 네, 260쪽을 보시겠습니다. 노희망 유니온 2024년 수입 지출 예산입니다. 수입 예산은 작년보다 약 25% 정도 더 증액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조직 사업을 열심히 해서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근간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수입 총 합계가 9,703만 7,326원이고요. 전년도는 8,586만 3,774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지출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반회계 지출 예산에 있어서도 작년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무실 관리 작년에 그 부분이 1,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28만 원, 2,2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유지 관리비가 작년에는 지출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월 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을 새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 작년에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잡은 예산을 초과해서 행사비가 지출이 됐는데 그래서 올해는 행사비를 좀 증액을 해서 작년 450이었는데 올해 650으로 행사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비를 작년에는 각 몇 개 그 위원회 활동비를 독자적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덩어리로 하나로 묶어서 위원회 활동비를 57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합계가 총 4,384만 원. 그 다음에 사업비 합계가 2,880만 원. 해서 예비비 159만 7,326원. 그래서 지출 총 합계가 9,737만 326원입니다.
원활 동의합니다. 예, 대청합니다. 공공청합니다. 동의 제청이 있어서 통과에 대해서 왔습니다. 사실 우리 그 조합비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뭐 방해 감사님 연봉 1인 연봉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600명이 함께 습시한 모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다 동의 제청해 주셨기 때문에 제 3호 안건 2024 3년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빠진 게 있었는데요. 서울본부 각 본부 수입 지출 예산 이건 아까에 따라서 첨부자이죠. 첨부자니까 잘해서 우리 본부들도 이렇게 잘 있고 수입과 지출을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방방이 두드렸으니까 이제 감사 보선의 건, 사호왕 건, 감사 보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또 의결 주문은 노의원 감사에 보선해 주십니다. 우리 감사가 세 분이셨는데 정규준 위원장님 외단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기 위해서 감사를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충분히 우리 여기만 또 마이크를 그냥 여기 뭐이래 그냥 자리가 공석인데 우리 그 감사님들께서 한 분을 꼭 추모를 시키라가 이렇게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어서 우리 지난번 중앙위원회에서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뭐 제가 그대로 추천하고 투표는 저기 감표위원들 선거는 찬반 투표하는 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감사님은 50 플러스 금융노조 연대회의 심상정 위원장님 아주 정말 여러분 연결해가지고 고성능 마이크가 있어야 되잖아. 감사 여기서 바로 들어가니까 잘안 잡혀 크게 안 하고. 이거 우리 그냥 박수로 해도 되는데 또 박수를 꼭 해야지 돼서 박수 마당에 치고 좀 합시다. 참석하신 분은 그대로 그렇지. 만장일치는 안 해도 되나요? 감사님 그렇게 해야 되죠. 크게 하면 안 잡혀. 네, 제가 나중에 해서 자 찬성 전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투표하면 안 돼요? 우리 기왕하는 거고 제가 한번 전재석 전 총장님 모자 가지고 투표한 거. 의원님 이거 받으시죠. 이정우 위원회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찬성 되고나 용지 누가 들어왔어? 용지 혹시 다 받으셨습니까? 그냥 손가락 받쳐. 소중한 앞으로 해주세요. 누구로 갔어? 감사위원님 자 여기 와서 오셨어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표 하나 줘요. 전체 투표 32표 중에 반대 1표, 찬성 31표입니다. 통과됐으면 선포합니다. 자, 오늘 감사. 여러분 조금 감사를 그냥 한번 투표하니까 하시겠지만 우리 저기에 중앙위원회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찬반 투표하는 문제가 없어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위에서 단수 추천된 우리 신상주 자, 예. 32표 중에 가장 친한 사람 제하고 지금 31명이 참석해서 우리 감사에는 5만 원의 심상정 동지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심상정 감사님은 50 플러스 전국모두 연대회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합만 해도 조합은 한 4,000명 되는데 우리 앞으로 그 일자리 센터 거기가 인피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일자리 센터를 좀 잘 하고 해서 50% 연대 전국모두하고 함께 해가지고 해서 그리고 좀 일찍 했다는 점도 나오고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자, 잠시 나오셔서 인사하라. 안녕하십니까, 심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3년 반 전에 50+ 금융공감 연대회의를 만들면서 노희망 유니언 도움으로 사실 사무실 주소지가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행사활동에 열심히 접목되고 관심 가지고 또 저희 사업 계획에 연계 지어야 됐으면 통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학상을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회계 감사가 아니고 감사의 일정한 역할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부담스럽지만 또 부채감에 1년이라도 조국 감사님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저희 제 쪽에 50% 노동조합이 국내 대정상 연회는 과정에 있고 제가 속한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6월 8일 날 국민은행 은행 마피아 상대로 불법 부당 임금 그 제도에 대한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승소시계가 되어서 좀 분위기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300페이지짜리 숫자를 보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4호 다음까지
있습니다. 우리 심상규 감사님이 있지. 힘찬 박수, 격려 박수 하고 보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에는 우리 청도 여러분들 제자리 죄송하지만 논의안건 사무실 기금 마련 거부 운동권을 상정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우리 노무희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장수석께서 (266페이지)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실 여기에 임대하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 서가 있을 때 협의에 의해서 이 주택기금관이 개방되면서 저희가 여기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모든 시민사회단체든가 이런 지원금은 거의 다 50% 이상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기에 있는 노동단체들은 다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저희가 사용했던 사무실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2월 28일부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각종 대한노인회든가 노인단체들이 많은 사무실과 예산을 지원받는데 저희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원칙은 자주적으로 저희가 사무실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무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당연한 경로가 아닌가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집, 상집, 또 중앙위원회까지 이 논의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하면서 여기에 우리 노인방 유니온 조합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또한 일용직이든가 이렇게 일하면서 하는데 이걸 강제적으로 이렇게 격추를 한다는 것은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무집행위원 저희가 대의원대 결정 요청 사항은 상무집행위원회든가 중앙위원 그리고 중앙집행위원들은 자기 경제력에 맞게끔 10만 원 이상을 내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내지 대의원 여러분께 그것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 및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자기 경제적 상황에 맞게끔 좀 철저히 해달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예를 들면은 50% 재단이든가 향후에 예를 들면은 민주적 정권이 들어서고 하면은 아마도 저희가 싸우고 하고 하면은 사무실 정도로 확보를 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받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기금용으로 채권을 발행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사무실을 확보를 하면 그걸 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사무실이 20평 전후는 저희가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까 예산 편성에서도 50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 보증이 없이는 50만 원이 아닙니다. 100만 원,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으면 그게 더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겠는데 저희가 3천만 원 목표로 대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께 채권 예전에 무슨 운동단체에서 형용 채권을 뭐 이렇게 채권
발행한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저희는 사무실 마련 채권을 발행하자 이렇게 결의가 되어갔고요. 거기 결의한 것처럼 3월 말까지 예치할 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의원들이 결의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이것이 조합원이든가 아니면 대의원이든가 이런 상집, 중집, 중앙면 여기서 좀 힘들다면은 저희가 3월 이후에 모금 다선 자선회든 아니면은 일일 주점이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금 마련을 위한 사무실 기금 마련을 위한 채권 확보에 대의원들은 적극적으로 결의한다는 요청 사항을 드리면서요. 또한 향후에 있을 일일 주점비 후원 및 과제에 적극적으로 결합한다는 이런 결의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국 속에서요 질문 나오면 답변하겠습니다. 사무실 기금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기가 전부 비워야 돼요. 어떨까요? 이거 좀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승인해 주셔야 되겠죠? 잠깐만요. 예. 하여튼 원칙 이 제안된 안건 자체는 동의하고요. 예. 지금 이 문건이 이대로 가는 건지 문건이 좀 제가 보니까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 이제 채권 증서로서는 채권 등으로 가면 이렇게 이것도 좀 뭡니까 형식이 바뀌어야 돼요. 채권 그리고 채권 금액 쓰고 이렇게 등등 여기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후원금으로 해서 상환후원금 이런 방식도 있는데요. 요거는 중집이나 상집으로 이름하고 이 대원칙만 동의를 구하고 문건을 만드는 거는 채권 증서를 만드는 것은 거기서 다시 좀 검토한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제가 영화 전체를 아름다운 청년 전체를 만들 때 후원 증서를 발행하면서 상환을 거기다 써놨었어요. 나중에 이제 영화가 상영되고 그 상환 증서를 받은 분들에게 상환한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말과 상환후원금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요 정도를 검토하고 일단 위임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채권 형태의 기금을 기부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형편상 조합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기부금 안 되고 상환금, 채권보다는 상환 기부금. 그러니까 지금 의도가 후원금으로 내실 분은 내고 그리고 채권을 받을 사람 받고 이렇게 하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저희가 상집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제가 빨리 이걸 채권 제안은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어쨌든 요 채권 형식은 저희가 상집에서 다시 한번 양식을 다시 한번 정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이 양식 가지고는 아주 불안정합니다. 네.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있어 채권 형태의 서식은 어떻게 하더라도 개인 여러분이 모금 운동을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좀 조합원들의 안을 주셔가지고 이걸 해야지 그냥 좀 임의변을 하다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3월 말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의결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사무실 기금만을 모금 운동에 우리 대의원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렇게 목표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온천이 됐든 1억이 됐든 3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3천이고. 그러니까 앞에 임대보증금 3천 확보를 위해 그 3천만 각 대의원들은 적극 결합한다. 3천만 원이 어떻게 빠져 있는 나온 건가 하면은 저기 그 우리 서울본부가 사용하는 그 사무실 빈 아래층이 보증금이 3천만 원이라고 해서 한 30평 된다고 했어.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게 비싸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 서울시에 을지로 부근에 그런 데가 없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 정도면 보증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30만 원을 정했습니다. 그럼 우리 대입 50만 원. 60이라고 하는데 좀 깎아서 조금 그 협의 가능하니까요. 예, 그렇게 할수 있으면 아까 그 정도는 할수 없고 또 예, 그렇게 하면 우리 개인 여러분은 뭐 이거를 사무실 기금 마련 확보를 제가 해서 채권이나 아니면 기부금에 대한 점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뭐 중지회에서 자세하게 지금 하도록 하고요. 개인 동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박수로서 찬성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반대 없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와 같은 박수로 사무실 기금 마련 올해 운동은 거기에 주문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박수! 고맙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로 사무실 기금 마련 운동을 이거 번외 발언인데요. 예. 이걸 빈 거고 상집에서 회의하실 때 요거 문건 내용만 갖고 논의할 게 아니라 예. 3천만 원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논의하는 걸로. 예, 그래서 수원, 채권, 또 재정 사업 뭐 등등. 운동은 호수물이 아마 여기 있는데 그 뒤에 호수물이 실려 있습니다. 뒤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수물. 호수물을 한번 읽어주시라니까 그래야지 내일 가슴을 찡해서 나올 수 있어요. 자, 호수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우리 대의원들, 일반 조합원들도 그 가슴이 찡해서 요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슴 찡하도록 해서 하는 거는 우리 위장자들이 한번 만들어서 해주시고요. 뭐 이제 마지막 기타 도의 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기타 도의 사항 뭐 있습니까? 도의 사항 있으면 없으시면은 다음 마지막 대기문 우리 짧은 말씀인데 그 예. 호소문에 예. 좀 전에 결론은 3천만 원인데 호소문에는 2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아니 근데 30만 원 꽂혔는데 왜 2천이 꽂혀놨지? 네? 호소문은 틀린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저희가 아니 왜 자꾸 죽여? 모두 쓸 때. 예. 예, 그래요. 좀더 그런데 사무실 이게 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마련하니까 그렇게 요새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그거 해가면서 좋은 사무실을 마련해서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무실에 일자리 센터를 우리 만들려고 설립하려고 하는데 거기 우리 일을 하신 권태령 박사는 80평방미터 이상이 가야지 되죠? 85평방미터 네, 뭐 정부 기관하고 있는 게 아니면 80평방 80평방미터.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타 더 이상도 없으시면은 마지막 대리문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문 채택은 270분을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결의문에 되어 있습니다. 노희망 유년 제11 정기대회 결의문. 예, 그 결의문은 중결에서 나중에 저걸 이거 한 겁니다.
초안은 잡았지만 했으니까 결의문 뭐 특별히 없으면은 낭독을 하고 채택 아니 이걸 보시고 채택을 하고 낭독을 할까요? 네? 예. 270페이지 결의문 노후희망유니온 제11차 정기 대연대 결의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고 채택할까요? 네, 자료로 대체하죠.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그렇게 대체하고 여러분 낭독을 하도록. 예, 그럼 자료로 대체해서 채택을 하고 낭독을 하고 큰 박수로서 다시 한번 결의를 가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천본부 두부로 대의원이 예, 원래 그 인천본부 두 분에게 대해서 결의문 낭독에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우리 최호대 의원하고 최지숙 대의원, 우리 남자 대의원 두 분 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인천본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최호 대의원과 최지숙 대의원. 최모 대의원. 결의문하실 때 자, 두 분이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희망유니온 제12차 우리 대의원대의 결의문 건강한 노후 행복한 미래라는 빛을 마이크를 내걸고 저기다 갖다 대지 마이크. 2014년 5월에 창립한 우리 노후희망유니온은 주 객관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50대 이상 노장년층의 대표적인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나라의 자주와 민주, 평등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어른 세대로서 나이가 가지 않고 익어가는 어르신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실천 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창립 10년차를 맞아요. 우리 노후 희망 유니온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노후 세대의 희망사회 건설의 역할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평등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다. 또한 우리 노후희망 유니온은 노동자와 민중이 진정으로 주인되는 평등 세상과 나라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모범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노후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어른 세대로 존경받고 모두가 행복한 희망사회를 일궈 나갈 것을 천명한다. 자, 결의문 하나하나 할 때 마지막 결의한다는 참여식 복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노후희망유니온의 조직을 3,000여명으로 확대 강화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노후 세대와 노동자, 민중을 위한 법, 제도 개선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후희망 유니온은 장애복지 노년단체들과 함께 노년층의 생존권 보장, 기본소득제와 무상의료 실시, 주거안정대책과 적절한 일자리 마련, 65세 이상 노년층 고용보험법 샵급여 배제 조항 삭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후희망유니온은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공간 마련 기금을 예치하고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주점과 기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안정적이며 자주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후희망 유니온은 나라의 자주와 민주, 평화와 평등사회 구현과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투쟁 현장에 적극 연대하여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 평화 사회를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4년 2월 24일 노후희망유니온 제11차 정기 대의원대 참가자 일동. 미쳤어. 회의 자료가 보고 완전히 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 회의 자료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회부 임기가 이제 1년 남았는데요. 앞으로 이 대의원대 오늘 결의한 것을 결정해 주신 걸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해주셔야지 대의원, 대의원들이 노희망 이게 뭐야?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이게? 손발이 되어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꼭이 사업계획 목표 달성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크게 기회해 주실 것을 이상으로 노희망 제11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